안녕하세요. 제가 계속 서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 그 관광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시 황제의 병마용도 가고 양귀비의 전설이 얽힌 곳도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늘 양귀비가 그 현종왕하고 사랑을 나눴던 그곳을 중점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지인과 함께 같이 길거리에 나가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빵하고 국수하고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국의 아침 식사 문화는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손님이 와도 같이 나가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 지인분께서 며느님이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 다니러 와서 같이 이제 며칠을 지내고 갔는데 제일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아침을 안 해주더래요, 며느리가. 그래서 이분이 이런 법이 어딨나 이제 그러고 밥을 이제 당신이 선수 챙겨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없고 또 여동생분은 아침 며느리가 잘 해서 먹었느냐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대답을 해놓고서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앞으로도 며느리가 오면은 아침 며느리한테 얻어잡을 생각은 하지 말고 맛있게 잘 차려 드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 줬습니다. 아주 그 사람들의 그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몸에 좀처럼 배인 것을 아마 깨버리기가 어려운가 봐요. 저는 이제 그 정말 봉고버스를 그 호텔 앞에서 타고 이제 그날 그 관광지를 향해서 떠나는 대형 버스들이 집합한 장소를 갔습니다. 갔더니 한 40여 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가는 그 관광지가 굉장히 그 유명한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그날 그곳으로 출발하는 버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그 진시황제의 병마용이 있는 곳이고 또 양귀비의 전설이 얽힌 곳을 가는 겁니다. 그냥 한 40여 대의 그 많은 버스를 버스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는 내리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버스를 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봉고버스 기사분한테 다시 물었더니 이제 일러줘서 잘 탔습니다. 40인승 큰 버스였는데 다 중국 사람들만 이제 한 30여 명 넘게 그렇게 탔었습니다.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오죠. 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들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먼저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 안내양이 지혜롭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잘 또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잃어버릴 것 같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때 그 함에서 온 쇼웨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 1학년 대학생을 나한테 이렇게 소개를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이제 하루 같이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외로운 학생이 그날 하루 뭐 잠깐 이제 중요한 그런 것만 알려주고 뭐 이렇게 이제 관광을 했는데 헤어질 때 제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서로 전화 연락을 하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전화를 해도 제가 이제 그 학생에게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추석하고 설 때는 꼭 그 중국에서 사귄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친척이나 이렇게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제가 늘 전화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전화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서로 연락이 끊겨 있었는데 한 3년쯤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아보니까 그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전화번호 바뀌고 뭐 그래서 연락을 못 했노라고 혹시나 하고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벌써 대학교 4학년이고 이제 9월 학기에 졸업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때 그 일본으로 졸업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돼서 반갑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 소혜 학생이 그 사는 우루무치 바로 밑에 도시 그 하미라원 도시인데 제가 칠세산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 란조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서 그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니고 해서 한번 그 칠채산을 가는 길에 한번 들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후에 그 가정에 가서 또 자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그 주변을 돌아보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너 좀 뭐 축하의 어떤 영상을 좀 보낼 수 없느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줬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잠깐 이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보딩이라는 곳에 와서 대학원 공부를 했는데 제가 중국 여행을 떠나면서 또 그곳을 한번 가서 이렇게 만나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결혼할 때 꼭 오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가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여행을 해도 뭐 유명한 관광지를 보고 뭐 어떤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나눈다고 하는 이것이 여행에 더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제 그 어디를 가냐면은 모계사회의 옛 터전이었던 곳을 갔습니다. 뭐 반판유지 문물진열관이라 그런 이제 명칭이 있더만요. 거기 가보니까 그 모계사회의 그 유적지예요. 아주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그날 왔었고 또 여러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만 그 모계사회 우리가 배우고 그랬는데 직접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유적지를 가서 보니까 또 그 모계사에 대한 생각을 또 새롭게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베트남은 제가 듣기로는 모계사회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이제 뭐 삶의 터전도 있고 또 장례 지낼 때 쓰던 그 만장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무슨 유물들이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또 한참 더 내려가는데 벌써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빡 잠을 들었나 봐요, 아마.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이 다 버스에서 내리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가 막 내리려고 해서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다 식사하러 갔다고 그래요. 그럼 왜 쇼웨이 그 학생이 왜 나를 깨우지 않았나 이제 그랬더니 그날은 첫날이고 나하고 이제 그렇게 뭐 대화도 잘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게 점심은 각자 돈을 내서 사 먹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을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그 학생을 못 만나고 이제 내가 주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체 배낭여행 때는 주문할 줄 몰라서 주방까지 끌려갔다는 얘기 했죠. 근데 이제 이력이 나가지고 그 메뉴판을 보고 이제 제가 생선하고 야채 요리하고 또 미판 이제 밥하고 그렇게만 시켰습니다. 40원을 줬는데 아주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행의 고수가 조금씩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리산풍광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 리산풍광은 이제 높은 산이 있더만요. 그 산을 케이블카로 타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여러 유적지를 보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뭐 빙등정부처수 뭐 그런 것도 있고 만조정이라는 것도 있고 무광화청 뭐 이런 곳이 내려오면서 있었습니다. 아주 날씨도 좋았고 또 이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거져서 천천히 내려오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무광화청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니까 그 앞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태극 무늬가 딱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 태극 무늬가 여기 있지 하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태극기는 그 건문 감리죠. 건곤감리. 우리나라 태극기는 건곤감리 이렇게 사괴로 이렇게 태극기가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8괴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를 보니까 64괴까지도 이렇게 더 넓게 그려져서 뭐 우주의 자연 현상을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다 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태극이라고 하는 이 동양 철학 사상인데 이게 그 역에서부터 주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역에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하는데 이 역이라고 하는 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이게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태극을 얘기할 때에 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음양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역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서 이제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다. 그리고 오행이 여기서 생기고 그리고 뭐 월화수목금토 이런 사상도 거기 들어왔고 그리고 태극 사상도 이제 들어와서 이게 내려왔는데 어쨌든 우리가 태극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그래도 관심 있게 그 그림을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됐구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오니까 아주 건물도 뭐 수십 채가 있고요. 그리고 뭐 건물에는 그 담쟁이 넝쿨이 올라가서 참 보기도 좋았고 그리고 뭐 수십 채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건물들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 당나라의 현종 왕이 거기에서 양귀비하고 깊은 사랑의 그런 로맨스를 엮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는 아주 그 온천수가 아주 좋아서 늘 그 따뜻한 물이 나오고 그래서 겨울 같은 데는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 권력자들이 거기를 많이 찾고 그래서 현종 때 특별히 양귀비하고 그 겨울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그 양귀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양귀비는 이렇게 고아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잘 돌본 사람도 없고 물론 그 세 자매가 있고 또 오빠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부모를 잃은 채로 자라나다가 그 양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양녀로 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양씨 집안으로 가가지고 그 쓰촨성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났대요. 그런데 17살 때에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 현종의 18번째 아들 이모라고 하는 그 수왕인데 그 왕자에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뭐 유혹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왕자의 그 부인이 됐습니다. 이 양귀비가. 그런데 양귀비는 그런 그 왕자의 그 부인이 됐으니까 뭐 거기서 만족하고 살았으면 되겠지만은 또 마음속으로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 한 설에 의하면 또 이제 진짜 왕인 그 현종을 이렇게 넘봤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자, 저하고는 그렇게 해서 지내는 중에 그 현종의 부인
어, 바무헤비가라고 하는 분이 무헤비라고 바무헤비라는 그분이 그 현종의 비였는데 그가 죽게 돼요. 그리고 혼자 현종이 남으니까 이제 좀 너무나도 불행스럽게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며느리였던 이 양귀비를 이제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죠. 27살에 이제 정식 그 귀비로 이렇게 이제 등장이 되고, 그리고 그 이모라고 하는 그 왕은 이제 또 다른 먼 변방으로 이제 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잘못된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현종 왕이 굉장히 그 춤과 노래를 이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귀비도 뭐 아주 절세의 미인 중에 미인이죠. 중국에는 4대 미인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당나라 때에 왕소군이라고 하는 미인이 아주 절세의 미인이었고, 초선이라는 또 미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나라 때에 서시라고 하는 아주 절세의 그런 미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귀비가 또 이때에 아주 뭐 절세의 그런 미인으로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양귀비도 가물을 좋아하고, 또 뭐 아주 키도 뭐 1세에는 170이 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75kg 정도 그렇게 둥둥한 그런 여인으로서 풍만한 나를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러면서 가물을 즐기고 그러니까 이 현종하고 아주 딱 이렇게 취미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현종의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의 그 세 자매들을 또 왕국으로 불러서 아주 귀족의 그런 직책을 주고, 또 자기 그 오빠까지 이제 불러들여서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장군의 또 직책을 갖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뭐 북이 영화를 뭐 최대한을 누리고, 또 현종은 뭐 그 절세의 미인한테 마음을 뺏겨서 또 나라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모든 실권은 양귀비의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쥐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알록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알록산이 가만히 보니까 양귀비만 차지하면 자기가 이제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런 야심을 가지고 이 양귀비에게 이제 접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귀비하고 잘 이렇게 내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알록산이 이제 그 현종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때에 이 호위 무사들이, 거기 왕족이나 또 그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 또 그 군인들이 이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에게 그 알록산하고 양귀비하고가 좀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대. 자기들끼리 썸씽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다 왕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현종이 버럭 이제 화를 내면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그 양귀비를 그냥 둘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뭐 처형을 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35세에 이 양귀비는 처형을 당하고 말지요. 그의 본 이름은 또 옥환이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이제 양씨의 그 가정으로 양녀로 가서 양씨가 되었고, 귀비는 그 현종의 그 부인이라고 해서 귀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옥환이었고 이제 나중에 양귀비로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이제 돌아보는데, 그 현종이 거처했던 곳, 양귀비가 생활했던 거기를 이제 돌아보는데, 양귀비가 이렇게 흐르는 그 온천수에 목욕했던 그곳을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양말을 보고 다 발을 씻더라고요. 아마 본인들도 다
미인이 되고 싶어서 그랬겠죠. 이 소혜라는 학생도 빨리 가더니 양말을 벗고 이제 발을 거기다 씻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물끄러미 저는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양귀비에 하얀 색깔의 그런 석상이 세워져 있는데 뭐 제가 잘 그런 걸 감상할 줄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굉장히 그 아름답게 그 석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석상을 만든 조각가들이 이 절세의 미를 어떻게 표현하겠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최대한의 그 지혜를 발휘해서 아마 양귀비의 그 절세의 미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거기에 이제 하얀 그런 석상으로 세워져 있었고 또 많은 여인들이 그 옆에 가서 뭐 다리도 만져보고 엉덩이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 모습이 상당히 그 양귀비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그냥 옆에서 느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귀비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백거이라고 한 사람이 장한가를 이제 썼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뭐 아주 굉장히 그 큰 가극으로 그렇게 이제 공연이 되고 지금도 그곳에서 그런 그 가극이 공연된다고 그래요. 저는 그건 밤에 공연되기 때문에 저는 시안에서도 갔기 때문에 그건 볼 수 없었고 거기서 이제 마치고 이제 다시 병마용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또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서 참 아무리 미모가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잘못 가지면 미녀가 아닌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게 그렇게 생을 비참하게 맞이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움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을 잘 갖고 자기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병마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